하루에 10만 원에서 못 나오면 7만 원 정도? 글 하나로 하루에 10만 원? 네네. 그래서 괌을 놀러 가서도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1시간 정도 하고 놀고,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정도예요. 인생이 많이 변하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선배님.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희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블로그로 수익 내고 있는 소남부자 오가닉이라고 합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여기 집 앞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주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여긴 언제 이사 오셨어요? 저가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서울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었어요.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LH 같은 데서 이제 한 달에 월세 9만 원 살다가 최근에 여기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여기는 지금 매매가가 10억 정도 하더라고요. 10억에 13억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나이 어떻게 되세요? 92년생입니다. 33세. 네. 서울 여기 신축이죠? 네, 신축이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네. 보통 아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거의 6시 반에 일어나서요. 간단하게 아내랑 아침 먹고 티타임 하다가 9시까지는 운동을 해요. 9시 반쯤 커피 내리고 저 방에 가서 노트북 작업을 하다가 오전에 이제 할 일 있으면은 주민센터 가서 막 아내가 사오라고 하는 거나 그런 것들 제가 도맡아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 퇴사하신 거예요? 저는 19년도 6월 달에 퇴사를 했었어요. 현금 흐름을 월 100만 원만 만들어 놓고 퇴사를 했어요. 직장 내에 있는 시간보다 내가 블로그를 하는 시간이 더욱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회복지사였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호봉 오르고 월급 오르던 게 2만 원, 3만 원 올랐어요. 월급 오르던 게. 그러면은 이거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블로그를 열심히 해서 내 소득을 높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저는 이 블로그를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자산을 쌓고 싶었고 좀 더 잘 살고 싶고 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혹시 얼마씩 버세요, 월에? 지금은 월에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벌고는 있습니다. 한 단계씩 올라갔어요. 3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블로그가 좋은 게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시스템들이 좀 쌓이니까 복리처럼 돌아오더라고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러다 갑자기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껑충껑충 튀는 거예요. 그리고 300만 원에서 한두 달 지나니까 갑자기 350만 원, 400만 원, 갑자기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게 됐었어요. 그때 이제 열심히 썼던 게 보상받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요. 길 가다가 딱 입금이 된 거예요. 구글에서 달러가 입금이 됐었는데 그때 35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연체 다 하고 이것저것 다 주고 빌린 거 다 갖고 했는데도 나한테 10만 원 정도가 남았네? 그 기쁨이 너무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은 시작하고 얼마 만에 찍으셨어요? 딱 1년 됐어요. 2020년도 1월 달에 딱 1000만 원을 달성했었죠. 그래서 코로나 청정구역을 검색해가지고 바로 다다음 날에 있는 비행기 잡고 괌으로 2주 동안 떠났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딱 이렇게 100만 원 만들어 두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던 게 퇴사할 때였어요. 퇴사할 때 6월 달에 퇴사를 하면서 7월 달에 좀 인수인계 같은 거 막 했단 말이에요. 7월 달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블로그를 못 만졌는데 100만 원 한 번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70만 원씩 계속 꾸준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것도 한 달 동안 안 했는데 70만 원이 그냥 들어오는 거니까 확실히 좋은 거죠. 작업복으로 갈아입으신 건가요? 네, 그래도 작업할 때는 청결한 마음으로 셔츠라도 하나 입고 해야지 마음 상태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작업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거의 많이 하면 1시간? 짧으면 30분. 여기서 이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당신이 이뤄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 자원행입니다. 그냥 진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끝까지 안 되는 것 같고, 된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뭐였어요? 그때 월 1000만 원 목표셨나요? 꿈도 못 꿨죠. 월 1000만 원은 딴 사람 세상 이야기였고,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하루에 10,000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직장 다니면서 한 달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년 전 그때쯤에는 30만 원이면 인천에 월세 하나였거든요. 아, 진짜 내가 한 달에 30만 원만 벌면 월세 하나 얻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딱 10,000원 정도 달성을 하고 나니까 같은 직장에서 다 같이 돈을 버는데 나는 뭔가 더 벌고 있네, 이 느낌? 그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하루 1시간 월 1000만 원. 가능은 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앞단에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노력들을 빼고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조급해 하시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혹은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 게 제
진짜 소망입니다. 저 사실 1시간 1,000만 원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한 100만 원은 그래도 저도 만들고 싶거든요. 100만 원이요? 혼자 하면은 좀 6개월 만에 1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방향성만 잘 잡고 간다 그러면은 3개월 해가지고 복리로 좀 들어와서 월 100만 원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진짜로 3개월 정도 한 게 있었거든요. 실제로 해가지고 저번 달 수익이 220만 원 정도 되네요. 제가 했던 거에서 쌓는 거는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그거 너니까 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아까 말한 것처럼 방향성만 잘 잡으면은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실제로 처음 마음 들어가지고 시작해서 수익이 나오는 걸 보여드리는 거죠. 2025년 4월 12일 날에 첫 글을 썼고요. 요거는 이제 블로그를 처음에 만들어 놨던 건데 이제 묵혀둔 거인 거고. 저 궁금한 게 네. 다른 부업도 많고 다른 투자도 많은데 굳이 이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저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거든요. 해보다가 블로그를 하게 됐어요. 이게 자본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물건을 사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주문을 대신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 3, 4만 원이 없어서, 그리고 그게 들어가는 게 좀 부담이 돼가지고, 그리고 CS 이런 거 막 연락 왔을 때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부담되기도 해서 했던 것도 있고, 사업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하더라고요. 또 저도 이제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약간 중공무원이었어요. 겸직 금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블로그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다른 데는 막 수수료를 막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수료는 구글 애드센스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온리 그대로 저희 통장에 달러를 찍히게 된다. 공무원분이랑 교사님이랑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다 수익 내고, 그리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뭔가 사놓고 제가 계속 봐야 되잖아요. 경제나 아니면은 이런 동향들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할 일만 꾸준히 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달러로 받다 보니까 바로 파는 게 아니라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달러가 오르면은 그때 팔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쌓였을 때 엄청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환전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도 큰 거고, 그리고 놀러 갈 때 환전 안 해요. 바로 그냥 달러 통장에서 뽀해가지고 이제 놀러 가기도 하고, 미국 주식이나 그런 거 살 때도 여기 있는 달러 가지고 그대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 디지털 노마드의 딱 첫 출발이지 않을까. 저도 그런 걸 꿈꾸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괌을 놀러 가서도 노트북 들고 카페 가서 1시간 정도 하고 놀고, 이번에 치앙마이 놀러 가서도 노트북으로 이제 오전에 조금 하다가 놀고, 저녁에 잠깐 확인해보고, 그 정도로만 했었죠. 한 번만 만들어두면 꾸준하게 그렇게 들어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30분에서 1시간 동안 뭘 하시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는 게, 블로그에다 글을 써가지고 광고를 붙이면은 그 광고가 떠가지고 사람들이 클릭하면 이제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봐야 되잖아요. 보려면은 이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처음에 노출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네이버에 노출이 되고 구글에 노출이 되면서 점점점 이게 수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다음으로 노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처음에 네이버 블로그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이버 블로그 말고 티스토리라고 있어요. 티스토리. 이 티스토리 블로그는 카카오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로도 막 체험단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던데 왜 티스토리 하시는 거예요? 물건 받는 게 좋으세요? 현금 받는 게 좋으세요? 현금이요. 현금이 좋죠. 티스토리 블로그는 그 구글에서 애드센스라는 거랑 연동을 시키면은 현금으로 이제 달러로 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이버 블로그도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뭐 맛집 가면 뭐 공짜로 먹을 수 있고 한데, 주변에 맛집 블로그 했던 분이 있는데 가면은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남기면 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현금 받는 티스토리 블로그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보통 글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리죠? AI 있잖아요. 네. GPT가 글을 다 써주기 때문에 키워드만 잘 찾으면 돼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여름인데 전기세 많이 나올까 걱정돼. 이러면은 전기세? 전기세 요금을 사람들이 조회해보겠구나 라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키워드를 찾아봐요. 진짜 검색하는지. 구글에다가 블랙키위라고 있거든요. 블랙키위. 키워드 검색량을 찾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진짜로 사는데 전기세 조회를 많이 할까라고 해서 전기세 조회 이렇게 찾아봐요. 찾다 보면은 좀 더 좋은 게 나오거든요. 요거는 지금 월간 검색량이 8,000건 정도 된대요. 그리고 블로그는 월간 200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8,000명의 사람들은 이 블로그를 200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보고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검색량이 많아요. 그리고 블로그에 대한 발행량이 낮은 거. 근데 딱 봤을 때 비율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죠. 격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블로그 등급 많이 보시는데, 등급보다는 이런 월간 검색량,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힌트를 드리면은 전기세 조회는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해 본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니즈가 있는 거죠. 약간의 키워드계의 블루오션과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블로그가 레드오션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키워드를 잘 찾으면 블루오션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이 찾는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이런 정보들 찾아가세요 막 하면서 그런 팜플렛을 보면서 찾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민센터 갈 시간도 없다, 퇴근하면은 다 닫는데 그냥 진짜 주민센터 사이트를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정보 정책이라고만 검색해보면은 관련된 그런 사이트들이 나와요. 그럼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정책 뉴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리 블로그를 찾아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찾아볼 때 그 심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정부 글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너무 어렵게 써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쉽게 풀어 써주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보다가 이제 광고를 클릭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하루에. 하루에 10만 원이요? 네, 하루에 10만 원에서 못 나오면 7만 원 정도? 글 하나로 하루에 10만 원? 네. 근데 제가 글을 한 10개 정도 썼다 그러면 그 10개가 다 수익이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 하나가 받쳐줘서 그 글에서 거의 10만 원이 나오는 구조더라고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복지로. 복지 서비스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친절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글들은 공공정보 데이터라서 그대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최근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팝업까지 띄워줘요. 와. 그럼 복지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까 복지 맞춤형 급여 안내라는 것을 글을 써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죠. 오늘은 뭐 쓰실 거예요? 전기세 조회를 검색을 해서 봤을 때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검색량이 폭증한단 말이에요. 밑에 보면은 이게 좋은 게 작년에 검색량 어떻게 됐는가. 7월 달에 올라가죠. 8월 달에 더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지금 2달 전, 한 달 전에 깔아두면은 미리 저희께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8천 건인데 여기 보면은 8월 달에는 피크로 6만 건까지 올라간다는 거. 6만 건이 한 달에 검색이 되면은 이거를 나누기 30만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겠죠.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글 쓰는 것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기세 조회를 써줘. 팁을 드리면 어디에다 쓸 건지. 나는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에 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문단 4개 나눠달라고 하면 좋거든요. 왜냐? 문단을 나눠야지 중간중간에 우리가 광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있고 광고를 넣기 위함도 있고. 전기세 조회에 대해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글을 쓸 거야. 문단 4개로 나눠서 작성해줘 라고 하면은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오가닉님은 뭘 하세요? 뭘 하세요?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GPT가 글을 써주면 이 GPT가 그대로 다 써주긴 않거든요. 여기에도 써있어요. GPT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글이 정말로 맞는지 체크를 하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광고를 넣을지 그런 걸 좀 더 생각을 하죠. 얘가 다 써줬네요. 오가닉님 원래 글 쓰시던 분이에요? 블로그를 만든 건 티스토리 블로그가 처음이었고 네이버 블로그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블로그? 그게 돈이 돼?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막 수익 인증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진짜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된다고? 일단 나도 믿자야 본다니까 해보자. 결국 있는 거 없잖아요. 내가 돈을 냈던 것도 아니고 블로그 카카오 계정을 그냥 만들기만 했지. 그냥 글만 쓰면 된다고 하니까 일단 해보자. 지금이 어찌 보면 더 쉬워졌네요, 진행이. 지금이 너무 쉽죠. 너무 쉽죠. 맞아요. 글 쓰는 건 쉬워졌는데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게 키워드 찾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쓰고 있고 내가 정말 잘 쓰고 있는지 수익이 나는 글은 어떤 건지를 구상을 잘하는 게 핵심 노하우인 거였습니다. 이렇게 다 알려줘도 되나 모르겠는데 네, 오늘 월부에서 오늘 집까지 와주셨으니까 특별히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했어요. 복사하면 여기 글쓰기 와가지고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글쓰기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기본 모드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글을 다 작성을 해줍니다. 와. 그럼 여기에서 저는 좀 더 학습을 시켜놓은 제 맞춤형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억을 넣어줬어요. 기억에다가 저는 광고를 직접 넣어줘요. 광고만 넣어주면 수익이 나게 되는 거죠. 광고는 뭐 어떻게 넣어요? 광고는 애드센스 사이트가 있어요. 애드센스라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애드센스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글 거라서. 구글은 망하지 않을 거잖아요. 매월 22일 날에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날이 이제 월급날이 아니라 구급날이라 그럽니다. 구급에서 월급 준다 그래가지고 구급날이라 불러요. 광고 붙여놓으면 이렇게 박스 2개가 생기는데 이게 애드센스 광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블로그에 딱 들어와가지고 글을 보고 밑에 있는 광고를 통해서 같이 조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글 써준 거 있잖아요.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GPT를 막 그냥 믿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조수 정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딱 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는 글들. 이런 것들이 딱 봐도 GPT 같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런 거 지워가지고 밑에다가 이거 참고해가지고 모바일로 전기요금 조회하는 방법은 여기 써있어요. 스마트 한전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라고 써있는데 스마트 한전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며 로그인 및 요금 조회 메뉴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명의자 본인의 정보를 인증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고 이렇게 쭉 글 써줘요.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거는 지워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글도 풍성해 보이고 사람이 쓴 것 같고 이런 거 앱 하나 다운받으면 저한테 1,000원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8,000명이 있었잖아요. 8,000명 중에 진짜 10분의 1 하면은 800명. 800명에서 진짜 10% 정도만 누른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80명이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은 1,000원 곱하기 80명 하면은 얼마? 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10%까지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하우가 가장 중요한 노하우인 것 같아요. 요리로 예시를 든다 그러면 GPT는 이 손질만 다 해주는 거예요. 재료에 대한 손질 다 해주면 저는 이제 웍 들고 볶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요리할 때도 재료 손질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냥 이거 들고 이렇게만 요리 소스 뿌리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한 9시 50분 정도부터 이 글을 쓰기 시작하셨거든요. 네. 18분 걸리셨네요. 이야기하면서 하느냐고 좀 더 걸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쓰면 한 5개씩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면은 1시간에서 30분 정도 쓰게 되는 거예요. 속도 붙으면은 그 정도 나고 처음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에 20분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오늘의 일이 끝난 건가요? 네, 오늘은 일단은 이 정도 쓰고 5개를 그냥 그날 다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티스토리 블로그의 좋은 점이 예약 발행이라고 있어요. 오늘 쓴 거를 내일 발행을 알아서 시간 맞춰서 해줘.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능을 통해서 일주일치를 다 써놓는 겁니다. 하루에 하나 포스팅 올리는 게 블로그한테 좋거든요. 한 번에 많이 올리는 것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없잖아요. 직장 다니다 보면. 네. 일주일치 혹은 3일치 정도 미리 발행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말에 데이트하기 전에 오전에 잠깐 일찍 일어나서 딱 요거 써놓고 나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데이트할 때도 마음 편하죠. 글 쓰고 나서 이게 진짜 상당히 뜨나 안 뜨나? 그래서 전기세 납부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키워드 찾았잖아요. 저희께 방금 이렇게 떠 있어요. 4분 전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세 납부라면 카드 납부도 알아볼 것 같다고 해서 카드 납부도 같이 했을 때 상단에 딱 떠 있더라고요. 전기세 3분 전 해가지고 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상단에 들어오게 됩니다. 키워드만 잘 찾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고 다음에서 노출이 되다가 다음에 네이버로 넘어가고 네이버에서 어느 정도 노출되다 보면은 구글로 넘어가서 조금씩 수익이 커지는 거죠. 카톡 쓰시잖아요. 네. 카톡에서 그 단톡방에서 검색해 보셨어요? 그게 여기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카카오톡 거잖아요. 네. 카카오톡이 티스토리 거고 티스토리가 카카오 거고 검색할 때마다 이런 블로그가 뜨는 거예요. 실제로 블로그 보면은 카카오톡 유입도 많아요. 그것만 노리고 잘 쓰기만 해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럼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검색을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키워드를 찾으면은 더욱더 좋겠죠. 그거를 제가 검색하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걸로 글을 쓰고 맞아요, 10만 원씩 맞아요. 벌고 있었다는 맞아요. 게 한번 검색해볼까요? 진짜 리얼이라서 모르겠는데 전기세 카드 납부라고 검색을 하면은 통합 앱에 저희 거 뜨죠. 6분 전 와 진짜 해가지고 대박이다. 저희 거 뜨잖아요. 똑같죠. 이런 식으로 카톡에 뜨게 된다라는 거. 평균 이렇게 해서 얼마 버세요 한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2,000만 원까지 벌었고 19년도 1월 달에 처음에 시작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10년 된 노트북을 중고로 파는 거예요. 그걸 20만 원에 주고 사가지고 인터넷만 열리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20만 원 주고 시작했었죠.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모르니까. 근데 이게 혼자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누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 잘 쓰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블로그 하면 딱 그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정관념이 레드오션 아니야? 이미 뭐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말 저 처음에 들으면서 시작했어요. 19년도 똑같이 나왔고 이거 망했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레드오션이다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버는 사람은 똑같이 벌고 레드오션처럼 보이지만 그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승인이라는 거를 잘 받아야 되는 거가 장벽인 것 같아요. 또 진입장벽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저거 내가 넘을 수 있을까? 근데 그거 한 번만 같이 잘 넘을 사람만 있으면은 딱 한 번 넘잖아요. 그거는 이제 장벽이 아니라 우리 보호막이 되어주는 거죠.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네. 우리는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것도 공식이 있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내비게이션 안 켜고 엑셀 밟을 순 없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성만 잘 잡으면 핸들만 잘 잡고 꾸준하게 그 발행만 잘 해주면 돼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양식을 잘 만들어두면 그게 편해져요. 내비게이션도 한번 찍어두면 이제 저장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걸 잘 만들어두는 거. 뭐가 있냐면 글의 양, 그 다음에 사진 넣는 거, 그 다음에 설명글이나 문단에 대한 구조 같은 것만 잘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사진을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대체 텍스트라고 있어요. 대체 텍스트라는 걸 넣어야지만 로봇이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좀 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 로봇은 사진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은 어떤 주제야?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전기세 조회에 대한 사진이라고 작성을 해서 설명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거는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이미지에 설명을 해보세요 라는데 이거는 우리 사람이 보는 설명이고 이게 진짜 로봇이 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냥 뭐 톱니바퀴 눌러서 글 몇 자 넣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승인받는 공식 중에 하나가 주제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주제. 구글이 좋아하는 주제가 따로 있습니다. 구글은 광고 회사거든요. 검색 회사가 아니라 광고로 수익을 많이 얻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광고 수익을 내기 좋은 주제를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공식이 있고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냥 그거를 옆에서 같이 잡아줄 사람이 같이 꿋꿋이 해나간다 하면은 충분히 승인은 100%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5분이거든요. 네. 보통 직장인들은 이제 열일하고 있는 딱 그 시간인데 끝나셨네요, 일이. 오늘 좀 길었네요. 오늘 일 많이 일단 할 것도 좀 끝났고 해서 이따 심부름 가야 되거든요. 주민센터 가서 이제 좀 사야 될 게 좀 있는데 그거 사려면 일단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좀 이 시간대가 사람이 가장 없잖아요. 다들 출근하시고 하다 보니까 단지도 선선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스팟인데 거기서 멍도 좀 때리고 거기 여기 커뮤니티 센터 가서 커피 하나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좀 좋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스팟인데 여기 딱 가려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오기도 해요. 이게 되게 좋아요. 힐링되네요. 그전에는 이제 원룸 위주로 많이 살았죠. 아내랑도 이제 원룸에서 3, 4년 살았고 결국 인생은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생각해요. 반지 하방에서 시작해서 친구네 집에서 얹혀 살기도 하고 아내를 여자친구 시절에 이제 연애하면서 만나가지고 서울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집에서 월세 9만 원 내면서 살고 그래서 여기 이사 오니까 방이 처음 생겼거든요. 서로 했던 말이 방 생겨서 우리 서로 멀어지는 거 아니냐고 서로 크게 불러야 되는 것도 신기하기도 했고 반지하 원룸에서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반지하 원룸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태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유년 시절을 좀 고아원 시절에서 보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택지는 반지하 원룸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20살이 되고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자립지원금이라고 딱 500만 원을 줘요. 그럼 500만 원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 하면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에서 30만 원짜리 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살면서 이 장학금 열심히 받으면서 알바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복지사를 꿈꿨었죠. 왜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받으면서 자라서 시설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사회복지사가 됐을 때 더 많이 베풀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잘해줄 수 있겠다.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으로 사회복지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도 받으면서 많이 자랐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갔는데 거의 10년 동안 받기만 했어요. 받는 거에 익숙해지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거밖에 안 줘 밖에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다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면서 나도 받은 만큼 좀 베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꿈꿨고 대학 시절을 힘겹게 졸업한 다음에 실제로 꿈을 이뤘죠. 받기만 하던 아이에서 이제 줄 수 있는 어른이 되셨네요. 그쵸. 그 말 좀 울림이 있는데요. 약간 울컥하네요.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빚이 8천만 원이셨다고 들었는데 사회복지사로는 사실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 빚도 있었지만 제가 장남이에요. 제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했는데 어른이 되고 내 빚도 3천만 원인데 가정에도 빚이 5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들은 못할 것 같고 장남인 내가 해야겠다 라는 생각에 그 빚까지 제가 떠안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쉽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만큼이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빚이 100만 원밖에 안 됐다 그러면은 단순히 알바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8천만 원을 갚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매달 뭔가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고 그거랑 이제 그때 어머님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어머님이 상태가 안 좋으신데 병원을 잘 안 가시는 거예요. 괜찮아, 병원 너무 많이 가서 힘들어, 가기 싫어 하는데 병원비 10,000원이 없어서 딱 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내 가족들은 그러지 않아야겠다. 내 대해서 좀 가난을 끊고 엄마가 언제든지 좀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이렇게 혼자서 노트북을 찌고 있는 걸 이제 엄마가 옆에서 찍어준 거죠.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거실이에요. 뭐라도 좀 벌어야겠다. 하루에 10,000원만 벌어도 월세값 정도 되니까 그 월세라도 내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이거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정도예요. 실제로 이걸로 인해 인생이 많이 변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 수 있게 되었던 계기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블로그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걸 했다가 저의 그냥 단지 큰 변환점인 것 같아요. 블로그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많이 바뀌고 가정도 제가 꾸릴 수 있게 되었고 좋은 집도 올 수 있게 되었고 단단한 뿌리를 내려줄 수 있는 큰 역할이 되어주지 않았을까? 이 뿌리 하나로서 위에 잎사귀들이 많이 잘 자라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되게 많은 걸 알려주셨는데 저라면 안 알려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 글이 상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도 하고, 제 수강생분들한테는 키워드 5만 개 드리거든요. 일부를 드리는 건데 쓸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그냥 그 사람들이 잘 되면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혼자 잘 된다고 해서 인생 잘 사는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뭔가 하이파이브도 손뼉도 맞닿아야 다는 것처럼 이게 잘 됐을 때 같이 하이파이브 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인도에 100억 들고 가면 혼자 뭐해요? 차라리 1,000만 원을 들고 같이 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고 뭔가 밥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전 더 좋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거 좀 되네? 이거 좀 내가 해보면 되겠네? 라고 느끼기 시작할 수 있어요? 딱 승인을 받고 한 글 10개 정도 써보면 수익에 조금은 변화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해보면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도 그거를 찍히는 거 보고 나서부터 좀 더 열심히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영상 보시거나 수강생분들한테 하는 약속이 있어요. 월 300만 원 찍으면은 연락 달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밥 사드리겠다고. 잘하고 계신지 한번 점검도 다 해드릴게요. 돈을 왜 받습니까? 무료로 다 밥도 사드리고 커피 티타임 하면서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밥 먹어서 하이파이브 치면 되겠네요. 선모님한테 배우면서 잘 모르겠으면 막 질문해도 돼요? 그럼요. 실시간 라이브로도 알려드리고 카톡으로도 다 알려드리고 하니까 그런 거는 언제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주제 잡는 것도 어려워하시고 하는데 주제 고민하지 마시라고. 시간 최대한 아끼라고 5만 개 키워드 드리고 주제 보고 내가 이런 주제 쓰고 싶다 하면은 키워드 골라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글 쓰시는 거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AI 학습되어 있는 봇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드립니다. 그거는 무료 버전에서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오가닉님도 활용해서 돈 버시는 거예요? 방금 그걸로 글 썼는데요. 네, 방금 글 쓴 그걸 그대로 드립니다.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황금 키워드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AI 봇 있고, 근데도 내가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라이브 들어오세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고민을 다 알려드릴게요. 고민이 풀릴 때까지 밤샐 준비하고 오세요. 그러고도 안 되겠다 그러면 카톡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카톡방 안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같이 배우시는 동료분들이랑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오가닉님한테 배운 분들 중에서 정말 가볍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뭐 월급 이상,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 버는 어마어마한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 중에 한번 꼭 배워보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월에 1,000만 원, 2,000만 원 벌면서 아예 사업자까지 돼가지고 하시면서 지금 미국 나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진해 한 분이 이제 60년도생이시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순수익으로 300만 원 이상 달성하셨다 그래서 실제로 밥 사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나이 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만 킬 수 있고 지금 유튜브 영상 보실 수 있는 정도면, 링크 누를 수 있다 정도면 되는 것 같습니다. A부터 Z까지 해가지고 제 블로그까지 다 공개를 했었어요. 제 블로그까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어떤 형식의 글을 써야 되는가, 어떤 글이 잘 쓴 글인가인데 그런 걸 다 보여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이제 아이를 이제 막 가지신 분이었는데,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은데 남편의 그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3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3개월 만에 1,000만 원도 달성을 하셨고, 아이들이 뭔가 먹고 싶은 거를 못 사주는 거를 볼 때마다 힘들어서 뭔가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알아보다가 오신 분도 많이 계셨죠. 그런 분들이 이제 월 300만 원도 달성하고 실제로 수익 내가지고 치킨 파티도 열고 막 그랬던 분도 있죠. 직장을 다니면 변화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직장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내가 꾸준히 하면은 하는 만큼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계속 변화가 되어서 쌓여간다라는 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을 하세요? 뭔가 리스크를 안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랄까요? 뭘 알아보니까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 무자본으로 뭔가 시작해서 실패해도 내가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그런 거 하는 건 좋다는 거 알겠어. 근데 돈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저도 주식이나 부동산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블로그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이 나오는 걸로 자산을 지금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카페에서나 뭐 집에서나 한 30분 정도 꾸준히 딱 앉아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분이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잘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죠. 진짜 그냥 하루 10,000원씩 벌면서 내 직장 이어가면은 뭔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과 불안감?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불안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저한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딱 한마디 할 것 같아요. 바로 해. 당장 해. 이거밖에 없어. 라고 딱 한마디 할 것 같아요. 하나라도 더 써. 맞아요. 하나라도 더 써. 시간 날 때 지금 쓰면은 미래가 더 많이 바뀔 거야. 지금 시작해야 미래가 바뀐다. 그 얘기를 전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좀 먼저 믿으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나 자신을 믿어야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제 바탕화면이 뭐든지 이뤄낼 수 있다라고 적어놓은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부정적이면 나 자신 한없이 까내리고 그러면은 가능성은 더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믿는 게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은 저 오가닉을 한번 까내려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 자신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어요, 저 자신을.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좀 여러분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라는 건 뭔가 마음속에 나도 뭔가 변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저도 이런 영상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하면은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딴 거 찾아보지 않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다른 부업 이것저것 영상을 보다가 아직까지 수익이 안 나고 있다는 건 끝까지 안 해봤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안 해보고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끝까지 해보길.